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아까 환영사와 겸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학교 교육의 이제 단단한 기초, 우리 MT 제목이 이제 단단하고 새로운 디모데의 길 이렇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단단한 기초가 되는 우리 학교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얼마나 확실하고 힘이 있고 틀림이 없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여기 단단하고 새로운이라고 할 때 새로운에 좀 더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12년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10년 좀 넘어가면서 주님 은혜로 이렇게 시간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특권들을 얻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연구하고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는 법이고, 또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된 또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교를 왜 시작했는가,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처음 시작의 그 이야기들 다 알지 못하시겠습니다만, 또 저희 이 시간에 또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학교가 처음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에 많은 유수의 우수한 학교들이 있고 또 대안학교들도 더러 많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이 디모데 학교라는 학교를 또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안고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저희들 여기 앞에 적혀있는 적어놓은 여기 한번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한번 읽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양육. 이게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입니다. 교육 이념. 우리 학교를 왜 세워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함께 학교를 설립을 준비했던 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좀 허락하셨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 3장 17절에 우리 이제 자녀 세대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또는 디모데가 또 후에 또 계속 계승해 냈어야 했던 그런 다음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 목표다,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좀 이 교육 이념을 저희들이 다시 이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뜯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그럼 이뤄낼 수 있는가. 결국 학교의 설립 이념과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 교육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안고 한 수년간, 적어도 한 2, 3년간은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연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구를 해오면서 이 교육 이념을 제가 쉼표로 좀 표시를 해뒀는데,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실제로 그것이 저희들의 의미였습니다. 세 가지 핵심 교육 모토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참고로 이 PPT는 AI가 많은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 아까 AI는 좀 약간 어린이 느낌의 AI였다면, 저는 그래도 약간 좀 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고를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새 토막을 이렇게 냈는데요. 21세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저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들을 다른 어느 때도 아니고 또 이 시기에 지금 오늘은 2016년입니다만 학교가 시작할 때 2015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둔 이유가 있다. 시대에, 당대에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섬겼던 다윗처럼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시대의 어떤 필요,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이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또 벌써부터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우리가 벌써 지나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워낙에 변하는 것도 특성이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필요,
또 시대를 분별해야만 할 것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이 시세를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저희가 믿기로는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자녀 세대에는 통일이 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통일한국 시대에 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통일한국 시대를 또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대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한 부분은 주를 위해 세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 세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한 삶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삶, 그것이 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할 것이고, 또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는 그런 헌신,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교육의 중요한 가치, 또 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양육한다고 할 때, 이 온전한 사람은 여기 성장의 지향점 했는데, 앞에서도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인적인 그런 성장,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적인 면만 강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학업적인 면만 강조돼서도 안 될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또 이런 지성, 영성, 인성, 사회성이 균형 있게 발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 다 그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놓는 그런 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겠다는 그런 모토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것을 좀 우리 교훈을 아까 배우셨잖아요. 우리 학교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 학교 교육의 모토, 이념은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양육,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우십시오. 내일 아침 시험을 봐야 할까 봅니다. 퀴즈로. 근데 정말 외우십시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족했지만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희가 믿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것들을 계속 마음에 좀, 이게 어떤 의미일진 또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을 계속 마음에 새기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되물어 보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모토를 바탕으로 중등부는 우리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기초, 기본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등부는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고, 우리 핵심 가치가 거듭나는 것, 또 관계라는 것은 이제 이 배움이라는 게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배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전한 어떤 관계, 또 이렇게 용납받는 관계가 아니면 또 배움이 일어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들, 또 이 배움의 가치, 배움이라는 것이 그냥 힘들게, 공부가 힘들어, 재미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는 그런 어떤 배움의 가치, 이런 등등의 가치를 계속 내면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 또 삶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단계로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도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영성, 인성, 지성 및 역량, 사회성 및 섬김, 이런 영역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고등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것이죠.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잘 다져졌다는 이상적인 조건, 물론 그게 항상 거기에 우리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 수준에서, 개별 아이 수준에서는 그래도 전보다는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기초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할 때 고등부는 이 준비하고 실제 삶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고등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부에서 형성된 기초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부에서 소명을 더 구체화하고, 다음 단계라는 것은 대학을 포함해서 이제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영역에서도 신앙이 더 중등부에서 가급적 우리가 더 거듭나기를 바랍니다만 또 우리 인력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면 고등부에서 더 이 신앙을 더 자기 것으로 심화하고 내면화하고 또 현대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인 안목들, 세계관들을 더 갖추게 되는 그런 학습 방향. 그리고 이제 지성 및 역량이라고 할 때 그 초등부가 아니죠. 중등부에서 기초학력을 우리 아까 말씀 또 들으셨던 것처럼 매일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오고 또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도 거의 매조천구를 해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매일 정해진 분량의 학습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또 진로를 탐색하고 심화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또 자기가 배운 것들을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는 것, 또 계속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더 그 분명한 목표를 갖고 비전을 품고 내면의 동기를 갖고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적인 진학 준비를 고등부에서 해 나가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회성 및 섬김에서 고등부에서 조금 더 어떤 그 이제 선배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학교 문화, 학교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리더로 참여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거의 뭐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영역을 맡고 있지만 학생들이 맡아서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뭐 아까 지금 이 시간이 잠원 나눔 시간일 텐데 잠원 나눔도 학생들끼리 이제 기숙사 방에서 지금 이제 방에서 모여서 또 나눔을 갖고 선배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러면서 어떤 섬김을 하게 되고 뭐 문제가 있나요? 잘 될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잘 안 되네요. 이게 이렇게 되고 있었군요. 동영상을 보시는 걸로 했죠,군요. 네, 그렇죠? 사회성의 섬김, 이 아래쪽 부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는 실제로 배워온 역량들을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겨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복음 멘토링에도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을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상담해주는 그런 활동들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학생들 또 그 중등부 학생들은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좋지만 선배들과의 만남을 아주 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면들도 있죠. 그래서 고등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볼 수 있겠다 했었어요. 신앙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기초 학력, 또 마음, 이게 이제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매주마다 배움 일기를 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다 그것들을 공유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배움 일기를 쓰면서 자신들의 마음, 또 배움을 돌아보고, 또 관계를 돌아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들을 자기도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또 그 수직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 전학년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테마학습, 또 다양한 형태의 상담이나 또 멘토링 같은 걸 통해서 마음들을 잘 이렇게 이 심력을 계속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이제 교육과정을 볼 때, 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한 여섯 부분을 나눠지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 요번에 저희들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독서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서 부분,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 디모데 교육 2.0에서 또 예체능 교육을 좀 더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교 초에 이제 1인 1기를 했었거든요. 학생들도 좀 많지는 않고, 또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제가 살려내서 학생들의 이런 그 감수성, 뭐 공감 능력이라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런 예술적 감수성,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소외되고 있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1기를 하고 있고, 합창을 하고 있고, 또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그 자신들의 흥미를 따라서 다양하게 운동을 하고 또 체육대회도 갖고 또 문화예술제를 가지면서 학생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2.0에서 많이 다시 또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계속 그 강조하면서 기초학력을 중등부 때부터 해서 고등부에 계속 심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강조하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드리려는 부분이 독서 부분이에요. 독서 부분. 왠가 하면 우리 그 학부모 총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희가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두루 보면서 특별히 중등부에서 이 기초학력을 더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강조점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 교과 체제로 이제 우리가 배워오셨잖아요. 국영수, 사과, 은미체, 그다음에 뭐 한문, 뭐 내지는 뭐 중국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오셨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배워오면서 이것들이 참 좋은데 이제 이 어떤 조각난 어떤 그 교과라는 이게 조각나 있는 그런 또 면들이 없잖아요. 그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되는데 저희가 쭉 관찰해 본 결과로는 학생들이 이런 어떤 그 조각난 교과 편지를 배우게 될 때 상당히 그 피로감이랄까 너무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심플하면서도 마땅히 배울 것들을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었을 때 저희들이 이 21세기의 또 이 중요한 그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 이 시대에 평생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이 시대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 변화되는 미래에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는 시대에 변화되지 않을 것들을 붙들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평생 배워 나가야 될 텐데 그럼 평생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런 어떤 교과 중심의 좀 파편적인 지식 어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불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관심 있는 분야,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그 리소스들을 접하면서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문서 형태든 글 형태가 됐든 또는 뭐 영상 형태가 됐든 뭐 다른 어떤 뭐 형태가 됐든 간에 그것들이 읽어낼 수 있는 뭐 크게 보면 문해력이죠, 문해력. 그 문해력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계속 평생에 이 21세기 평생에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저희들의 분석과 확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교과 편지를 좀 손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교과들은 다 우리 독서로서 이걸 커버할 수가 있겠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꿈의 학교라는 그 한 20년 더 된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저기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가 세운 학교죠. 그분이 이사장으로 섬기는 학교인데 거기가 일찌감치 원래 이제 그 방과 후 독서학교를 시작했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완전히 벤치마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전에도 저희가 독서를 계속 해온 것이지만 조금 더 전면적으로 이렇게 너무 다양한 또 조각난 어떤 형태로 배우기보다는 좀 통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영어와 수학을 제외하고는 국어, 사회, 과학, 역사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 4개의 영역의 그 배움을 독서 중심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가를 이 변화를 꾀하게 되는가를 특별히 또 AI 시대에 왜 독서가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참고로 조선일보에서 저희 어떤 교육과정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독서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국가를 선포를 했고 저희들이 2026년에 또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3월달, 2월달부터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AI 시대 문해력 위기 기획 시리즈를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결국 이 AI 시대에 이제 계속 학계에서는 이 독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교육이 많이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들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그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한국 교육 현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작품 전체를 보통 학생들이 읽거나 배우는 경험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래도 이제 한 권 읽기라는 어떤 중등부에서는 그런 또 그 교사 모임들에서 그런 한 권 읽기를 많이 실시합니다만 교과서 자체로는 여전히 발췌되어 있는 것이죠. 한 부분들이 중요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고 가능하면 뭐 다 읽으면 좋은 거지만 못 읽어도 이제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발췌 학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아예 뭐 일종 요약해서 정리해서 암기하는 정도 뭐 이 작품은 뭐 이렇게 탁탁탁 외우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죠. 지문을 끝까지 잘 읽지 않고 또 글을 읽어도 기억을 잘 못하고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AI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현재 독서에 상당한 또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그것들을 또 짚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독서 과제를 이렇게 맡기면 보통 독서 과제는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독후 활동들을 독후감을 많이 쓰게 해요. 요즘에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해보셨죠? AI한테 책 제목 넣고 감상문을 적어줘 하면은 옛날에 뭐 네이버 지식인한테 내공을 걸고 이제 막 그것들 거래했잖아요. 내공인가요? 뭐죠? 그게? 맞아요? 예, 저도 갑자기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요. 갑자기.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약간의 뭐 크레딧 같은 게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감상문 적어주면 다 적어주죠. 이렇게 되면서 이 독서 과제 같은 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다 읽고 또 다 쓰는 학생들이 이제 없습니다. 뭘 좀 쓰라고 하면 이제 좀 읽고 쓰라고 하면 읽다가 애들이 갑자기 이제 컴퓨터를 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뭐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참 여기 저희가 이제 그 중등부에서 특별히 독서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 7, 8, 9학년들 지금 학습 좀 하는 것들을 좀 전시를 해놨어요. 이제 손글씨로 7학년들이 일부러 저희 컴퓨터를 쓰지 않게 합니다. 너무 빨리 지금도 벌써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좀 이런 기기를 멀리하게 하려고 해요. 오히려 7학년 때는요. 그리고 8, 9학년 때부터 이제 크롬북을 사용하면서 좀 제한된 환경에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좀 저희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들을 좀 검토하고 보다가 8학년에 아주 역사 지금 이제 1쿼터 때 역사 독서를 했어요. 역시 이제 독후 소감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서 쭉 봤죠.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봤었는데, 그것을 잘 보다가 갑자기, 요거는 개시를 못하겠다 싶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딱 보는데, 그 기계 느낌이 물씬 나는 거죠. 인공적인 기계 느낌. 제가 알잖아요. 얘가 이 정도 글 쓸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용은 뭐 제가 좀 썼겠지. 내용은 이렇게 뭐 제가 키워드를 썼겠지만, 문장이 너무 매끄러워요. 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그럴 리가 없는데, 8학년인데, 교장 선생님, 8학년인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게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클래스룸에서 그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노트북, 크롬북에는 게시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래요. 독서 과제라는 것이 독서 자체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요약 감상문 자동 생성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인 걸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AI랑 대화하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그냥 다 거기에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미국 교육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선진국들, 또 우리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선진국처럼 할 수는 없죠.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또 다른 토양이니까. 그렇지만,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어떤 더 의미있고 참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안교육을 또 하는 것인데, 이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좀 차이가 좀 현저한 것이죠. 한국 교육은 다시 말해서 정답 중심이죠. 여전히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객관식 평가를 하게 되고, 빠르게 읽는 것을 요구하죠. 평가 자체가 빠르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빠르게. 전체를 몰라도 빠르게.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요구되는 사실은 그런 기능이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또 그런 시험들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정답이 아니라 이 독자의 생각을 더 중시하고 또 객관식 평가보다 서술형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완독하는 것들을 아주 강조합니다. 또 더불어서 계속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독서를 그래서 왜 중요하냐, 이 AI 시대인데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뭐 아까 질문을 정교하게 질문하는 능력이라든가 참과 거짓을 뭐 분별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텐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독서는 이해력을 만든다. 제가 AI를 썼지만 다 제가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지.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코딩, 저는 이제 문과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관련해서 들어보니까 코딩 개발자라고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딩 기획자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자. 이 기획이 중요해요. 왜냐면 개발은 다 이제 기계들이 AI가 해주니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문제를 질문을 던져서 어떤 조건들을 거기에 걸어주고 어떤 결과값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딩 기획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서는 이해력을 만들고요. 또 독서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만듭니다. AI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여러 생각들을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내는 생각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AI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로 만든다면은 독서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아가면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더 생각하고, 사람을 더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접하는 영역을 더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결국 어떤 애정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독서는 깊이를 만듭니다. AI는 빠른 정보, 얕은 사고. 독서는 느리죠.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책을 상당히 읽기를 어려워하는 게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8학년 친구들, 자꾸 8학년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자율독서를 들어가거든요. 독서 지도를 들어갔는데 애들이 처음에 어쩔 줄 몰라요. 막 책을 들고 막 이거를 먹어야 될지 어떻게 어쩔 줄 몰라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정말 그래요. 근데 알거든요. 처음이 힘들고 그걸 견뎌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견뎌본 경험이 없어요. 바로바로 그냥 인스턴트를 얻어내는 그런 문화를 이 아이들 살아왔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 찾으면 바로 나오는 것들. 이게 처음을 못 견딥니다. 상당히 저도 처음에 좀 한 3번 들어갔나요? 좀 들어갔는데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책을 못 읽는 애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웬만한 재밌는 책을 제가 들고 가서 이렇게 권해주면 처음에 이렇게 좀 금방 빠져들거든요. 못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요 3번쯤 되니까 그냥 계속 읽히는 거죠. 그냥 읽어라. 양보 없는 거, 양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쑥들쑥하고 화장실 간다고 몇 번 안 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훈련이 돼야 되니까. 요즘에 어떤 아이가 저도 이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두꺼운 책을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학급 문고를 구성해줘서 얇은 책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해줬는데 한 아이가 썼어요. 칼자국. 아주 얇은 소설입니다. 엉덩이가 들썩했던 애였거든요. 걔가 다 읽었어요. 얇지만. 재밌다고. 슬프다고. 그거 상당한 변화거든요. 이게 별건 아닌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독서가 그래요. 느리고, 견디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걸 견뎌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깊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시대라도 결국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아니라, AI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결국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든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중등은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지금 편성이 되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학부모 총회 때도 그 핸드북이 있고 또 이 자료도 또 공유를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그 교과 영역을 독서에서 이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7학년 같은 경우는 1쿼터 때는 사회 영역, 신앙, 2쿼터 때는 과학, 문학 이렇게 네 영역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7학년은 이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안정이 필요하고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영역에서도 또 선정된 책들은 주로 학생들이 이렇게 즐겁게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책들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3쿼터, 2학기 1학년 3쿼터, 4쿼터 때는 역사, 신앙, 사회, 문학해서 7학년, 8학년 때는 문학과 신앙이 계속 기본으로 깔려갑니다. 왜냐면은 어떤 정서적인 면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학 도서와 신앙 도서를 통해서 신앙적 가치관, 또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어떤 그런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감동을 통해서 이게 내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과 신앙이 쭉 7, 8학년 쭉 깔려가면서 거기 이제 사회, 역사, 과학, 이렇게 세 영역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이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고요. 9학년 때는 이제 중등부에 이제 마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부에는 진로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독서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앙 영역 대신에 진로 영역이 1쿼터 때 들어가게 되고 또 3쿼터 때에도 문학 영역 대신에 진로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나머지 과학, 사회, 또 역사 이렇게 또 번갈아가면서 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책 이렇게 좀 적은데 좀 적은 거 아닌가? 일반 학교에서 요구되는 어떤 시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냐면은 7학년은 지금 이렇게 1쿼터 때 지금 사회와 신앙 영역에 지금 한 6권 읽고 있네요. 사회는 벌써 2권째를 읽고 있습니다. 한 권은 다 읽었습니다. 도시 대 도시 맞짱 세계지리 수업 해가지고 이 영역은 간단하게 세계지리 영역에 해당되지만 아이들이 이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장점은 뭔가 보니까 상당히 흥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책이 잘 선정돼서 책 자체가 상당히 흥미가 있고 그 책 자체의 흥미를 통해서도 독서의 흥미를 경험하게 되면서 7학년 아주 좋습니다. 8학년 좋습니다. 8학년 잘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7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지금 책을 읽는 것들을 거기도 제가 들어서 보거든요. 잘 읽고 아마 또 여기 전시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하는 내용들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시면 내용 학습, 내용 확인하고 또 독후감을 쓰게 하고 독후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또 신앙 영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얇은 동화책이죠. 그림 많은 것. 이 신입할 때도 또 과제로 주지만 또 한번 수업으로서 다루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좀 발견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꼬마가자 에이미, 테디스 버튼 이런 것들은 다 기독 소설들이에요. 기독 청소년 소설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성품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1쿼터가 지금 이렇게 중등부 사회신앙 독서를 통해서 사회신앙 영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영어랑 수학은 독서에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수학은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어 단어 10개, 또 수학 문제집 정해진 분량을 중등부 학생들 계속 풀고 있어요. 또 본인들 수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때는 이제 과학과 문학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3쿼터 때 신앙과 역사, 쭉, 이 목록들을 또 공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8학년은 지금, 문학 영역을 먼저 많이 읽고, 문학 영역을 잘 읽었어요. 지금 8학년이 되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쿼터 내용을 또 먼저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 신앙 영역인데요.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세상을 살린 10명의 용기 있는 과학자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또 연어, 이런 소설들 읽으면서, 어떤 자기 정체성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떤 어른이 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들의 의미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이런 어떤 내면적인 가치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역사는 세계사 출입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주 흥미있게 이것도 추리 형식으로 역사를 배우면서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장면들을 뽑아내면서 배워서 처음 접하는 역사, 세계사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역시 매 차시마다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내용 확인 문제를 풀게 하고, 읽어야 되니까요. 이걸 확인해 줘야 되니까요. 읽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소감문 같은 것들을 쓰게 하고, 또 배웠던 주제에 걸맞는 그런 독후 활동들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뭐 내가 만약 그때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독후 활동들을 합니다. 이 쿼터에는 과학과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또 독서하게 되고요. 또 3쿼터 때는 문학과 사회, 책의 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영역에 적게는 2권이고 많게는 4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쿼터당 2영역이니까 최소 6권 정도를 읽는다고 치면은 최소 24권을 학생들이 1년에 최소 이 수업에서만 24권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자율 독서를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를 저희가 걸면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나중에 스스로도 계속 책들을 통해서 좋은 책들을 서로 소개하고 배우는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9학년은 과학, 진로, 이렇게 1쿼터 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과학도 벌써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죠. 2번째 들어갔고, 9학년 같은 경우 클래스룸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매 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하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하게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게 한다든지, 또 본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들, 최근에 엔트로피 같은 거 배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본인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해한 대로 소감을 쓰고, 그 다음에 진로 영역 책 지금 2권, 지금 꼭 정해야 하나를 읽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걸 읽고 있고요. 그리고 빅보이의 소설 형태로 돼서 진로를 또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소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책들. 또 이걸 겸해서 진로 탐색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9학년은, 문학이 2쿼터일 텐데요. 이게 숫자 잘못됐네요. 2쿼터 때 문학책을 좀 더 많이 읽습니다. 아무래도 문학책을 가장 많이 읽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내면할 수 있도록 이런 소설들을 많이 읽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면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 내면할 수 있도록 이런 문학책들을 많이 읽게 되고요. 사회 2쿼터 때, 3쿼터 때는 신앙 영역의 책들이고요. 3쿼터 때 신앙 진로에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지선아 사랑의 철로 역전, 땅콩 박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약간 또 이건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일부러 9학년은 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 중심의 또 신앙 도서들을 선정을 한 것이에요. 다시 또 4쿼터 때 이제 문학, 역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을 읽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4쿼터 때 이제 공부는 예배다 같은 책, 또 열정과 순결 같은 책을 읽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배움에 있어서 계속 억지로 배우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 어떤 모양으로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또 고등부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고등부에서는 자기가 안 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내적인 동기를 위해서도 진로와 신앙 영역에서 그런 책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7학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영역이 일주일에 4시수를 써요. 그러니까 독서가 2영역이 8시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자율독서가 1시수가 포함되면 9시수가 독서의 그 할당이 되고 9시수 안에 보통 4개나 뭐 4개 영역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뭐 이 정도가 기본 교과 옛날에 기존의 교과 형태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시 일주일이 총 4일이니까 2시간씩 이틀씩 나누면은 영역들을 2개씩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월화의 한 영역, 수목의 한 영역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화의 사회를 읽는다 치면은 사회과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3교시 때는 3, 4교시가 이제 독서인데 그 교재를 함께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함께 읽고 4교시에는 독후 활동을 꼭 하게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퀴즈를 푼다든지 뭐 감상문을 짧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뭐 토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독후 활동 자료들은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독서 기록, 감상문, 뭐 퀴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 여러분들 또 회원 가입하셨겠습니다만 리딩 레이스라는 그 우리 꿈의 학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독서 이력이 또 관리될 수 있도록 곧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고등부 부분은 간단하게 요 정도 여기 오늘 제가 내용을 많이 넣지 않았는데요. 오늘 저녁은 이제 중등부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고등부는 내일 조금 더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등부는 크게 우리 교육과정의 큰 중요한 특징을 하나 여기 소개를 드리는 것인데요. 중등부가 독서 중심 교육과정이라면은 고등부는 진로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진로를 따라서 기본적인 학습을 함과 동시에 그 진로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필수 어떤 배움들을 배우는 것이 디딤이라는 배움이에요. 디딤. 이건 교사들이 그 진로 영역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꼭 배워야 되겠다는 것들을 개설하는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딛고 가라는 거죠. 디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 또는 뭐 진학을 위해서 갖춰야 될 기독교적 가치관 또 진로 필수 영역을 다지는 공통 선택 과정이 디딤 수업이고요. 이것은 진로 트랙별 교사 개설 교육 과정이고요. 또는 진로가 좀 미정인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중등부 때 저희가 바라기는 어느 정도 방향을 이렇게 잡고 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진로 심화 선택이라는 트랙을 또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통해서 그 자기 진로를 이 고등부에 올라와서라도 발견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진로 심화 선택이 있고 또 진로 독서를 또 같이 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진로들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는 그런 활동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또 통합 과학이나 통합 사회 같은 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또 수능 국어 스터디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학이 필요한 어떤 배움들의 과정이 되겠죠. 또는 실제 진학보다도 본인의 진로를 더 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길러내는 인문학 독서 토론 또 논리적 글쓰기, 논문 쓰기를 필수로 배우게 합니다. 이건 뭐 디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수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논문 쓰기를 넣어서 계속 학생들이 읽고 그 읽은 것을 이해하고 근데 이게 뭐 논문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자기 수준에서 뭐 아주 우리가 무슨 학술적인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연구한 만큼 그것들을 글로 써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글쓰기, 논문 쓰기를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도등 수업은 이곳에 이제 본인들이 좀 더 그 개인적으로든 그룹별로 본인의 희망 진로에 맞춰서 본인들이 학생들이 주도해서 개설하는 그런 수업 형태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탄력적으로 열려 있고요. 학생들이 개설을 희망하면은 거기 멘토 교사가 지정되고 학생들이 보통 신청을 해요. 그럼 멘토 교사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교사를 아이들이 찾게 되고 그 멘토 교사가 이제 그것들을 안내해주고 다듬어주면서 이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등 수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복적 사회 정의. 아마 이제 뭐 사회나 법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런 그 수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이 또 함께 북스터디를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나가고 있고 상담과 심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텍스트북을 자기들이 정해서 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스터디를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또 고전 독서
또 교육봉사에서 아예 교육에 좀 더 그 교육 분야에 진로 희망이 있는 친구들은 일종의 교육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인근에 지역, 아동센터인가요? 정확히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금요일마다 오후에 나가서 한 3시간 정도 나가서 교육봉사를 합니다. 본인들이 거기 희망하는 진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 어떤 학습도 해나감과 동시에 그 진로에서 어떤 것들을 더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경험들도 해나가면서 계속 배움들을 더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또 이공계나 창의 쪽에 조금 더 이쪽이 좀 약해요. 저희가 이공계가 사실 좀 약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딩이나 AI 윤리나 또 디모데 굿즈 제작 같은 거는 전년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코딩 뭐 등등의 어떤 그 배움들을 본인들이 개설하고 또 지도교사가 도와주는 형태. 또 예술 체육은 그 진로 희망 분야가 예체능인 학생, 예능인 경우들이 있어요.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따로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의 그런 도둠 배움들. 또 영상, 영화, 또 사관학교에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네들은 또 모여서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풀고 또 하루는 또 체력 단련을 자기들끼리 하고 뭐 이런 형태를 하면서 자기들의 진로를 계속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제 준비해가는 그런 도둠 수업. 이게 디딤 수업과 도둠 수업이라는 특별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진로 맞춤형 이런 배움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디모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LMS,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만의 이제 고유한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을 총 관리하는 그 LMS를 구축을 거의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백승혁 선생님께서 바로 또 나오셔서 좀 해주시겠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 이념, 교육 목표에 해당되는 말씀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기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디모데 학교 교육 2.0, 2.0이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디모데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배웠던 그게 우리의 단단한 기초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여경지근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단단한 기초를 두고 그와 동시에 계속 이 21세기라는 우리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우리 학생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이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어떻게 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부단히 연구하고 또 그런 연구 결과로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을 올해 이런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이런 변화들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유기적인 체계이고 이게 또 유기적인 체계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걸로 이제 끝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또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최선의 배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또 생동감 있게 변화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주를 위해 세워진 온전한 사람으로 잘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부족한 대로 좀 말씀을 우선 좀 드렸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LMS를 좀 짧게, 한번 LMS 좀 우리 이 교육 이 학생들이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구슬들은 많은데 이게 꿰어지지 않으면 너무 아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꿰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LMS를 지금 우리 백승엽 선생님께서 개발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또 시연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습 3차 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랜만에 그냥 심야 자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것을 예. 네. 제가 그냥 컴팩트하게 요거 하고 광고까지 한 번에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학교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는,
설계하는 걸 제가 그래도 좀 즐거워하고 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는 편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LMS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LMS가 뭐냐면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 다니실 때 수강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학적 관리하고 그랬던 프로그램, 학번이랑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그 학교 혹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정리가 되어야만 그 LMS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과학교사라고 소개를 드렸지만은 맡고 있는 수업은 과학과 성경 쪽이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현재 책임교육연구원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기능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다 이해하기에도 또 어려우신 면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메인 화면만 제가 보여드렸고, 실제로 저기 화면들은 제가 서버 아키텍처만 그냥 제 컴퓨터에 넣어놨지 실제로 구동은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모두 연동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거는 부모님들께도 오픈을 해서 부모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학교에 요청하셔서 생활기록부를 바로 공식적으로 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는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 탭을 보시면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독서를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눌러주시겠어요? 네, 들어가시나 모르겠네. 지금 와이파이가 교무실 거로만 잡아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가 이렇게 블락을 해놔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잘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학생들이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정리를 해서 이걸 서버로 옮긴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서 독후감을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그게 생활기록부까지 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도서관 시스템이랑 요 학적 시스템은 아직 연동이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LMS 뭐 만들었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과정이 너무나 놀랍고 저는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간정에 미루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2017년 2월에 왔습니다. 처음. 그래서 지금 10년째쯤 있는데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업무에 완전 TJ거든요, 제가.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무언가 업무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못 견뎌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너무 제가 이렇게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시스템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감히 처음 왔을 때 2, 3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력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업무에서 자유로워져야 수업의 연구라고 그것이 교육의 퀄리티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지속 가능성한 교육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갖춘 교육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게 구글을 이용하자였습니다. 그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카톡 한번 들어가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저거 보고 막 프로필 사진 누가 바뀌었다 이거 보고 그러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을 알아봤었는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원래 한 2015년까지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런 기관입니다라고 그냥 어플라이만 하면은 다 됐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네, 2017년.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걸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지시도 안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계속 매달렸어요, 그거를. 업무 제 거 하고 저녁에 이제 남아가지고 또 그거 하고 그래서 막 구글 본사 이메일 보내고 구글 코리아랑 연락하고 막 해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비영리 단체로 가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모든 과정을 딱 하고 서버까지 등록을 하고 마친 게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2018년 2학기 시작할 때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제 드렸고 이제 한번 테스트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2018년도 2학기에 그걸 시범적으로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드라이브를 갖춘 전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뭐가 터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2학기에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테스트 버전을 한 학기로 해보고 2019년이 됐을 때 저희는 코로나가 터졌지만 곧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준비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하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바로 적용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교사로 계신 학부모님께서 본인 학교에서 한번 연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3-4번 정도 연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연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스템과 카카오 워크라는 업무 플랫폼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을 했고, 알고 보니까 그 비영리 버전으로 쓰는 대안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저희 학교가 최초로 그걸 실행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 어떻게 뚫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전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석사를 학교 업무를 하면서 병행을 했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났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논문을 통과를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다시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교육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것이, 어차피 그런 쪽으로 비전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디모데학교 아니겠냐. 그래서 다시 와서 교육 연구 업무를 맡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하면서 계속 학교 시스템을 어떻게 떠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글로 그걸 다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제가 코딩을 못하거든요. 코딩은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파이썬 아예 못해요. 근데 자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 해서 이런 기능과 이런 기능이 어떻게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20페이지 분량의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CLI라는 이제 그 시스템이 등장해가지고 클로드 코드라던가 안티그래비티라던가 이런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이 나오면서 제가 코딩을 한 줄도 할 줄 모르지만 그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21세기에 준비된 하나님 백성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21세기에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부르시고 또 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너무나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마 생각하시기에 전에 1기, 2기 옛날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좀 아마추어 같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혀 실제로 그러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와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무엇보다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해보니까 어떤 교육과정이라던가 시스템이 자리 잡는데 최소 6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사이클이 돌아야 그 새로 들어왔던 7학년이 처음 들어온 7학년이 딱 최고학년이 돼야 이게 뭔가 선배가 돼서 그 학교의 학풍과 문화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적용됐다는데 시원찮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6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